코스 공략을 위해 야디지북을 펼치는 황유민 선수. 수원 CC 11번 홀은 코스가 우측으로 꺾인 우도그레 콜입니다. 그때 황유민 선수의 공이 우측으로 많이 밀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공은 우측 러프 쪽에 살아있었고 황유민 선수는 3온 2퍼팅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11번 홀 티박스로 돌아왔습니다. 황유민 선수는 공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정구를 치고 왔습니다. 여기서 티의 위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보다 좀 더 우측에 티를 꼽았습니다. 황유민 선수가 왜 좀 더 우측에서 잠중구를 쳐야 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린 디플레인 이론에 의해 증명된 공의 9가지 구질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디플레인 이론은 1999년 물리학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고 현재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져 트랙맨 등 유명 골프 장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공을 우측으로 쳤는데 왜 좌측으로 가는지, 공을 좌측으로 쳤는데 왜 우측으로 가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의 9가지 구질은 헤드 페이스가 열렸을 때, 정면일 때, 닫혔을 때, 3가지 경우수와 헤드가 이동하는 경로가 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 마지막으로 타겟 방향 정면으로 들어올 때 3가지를 조합하는데 헤드 페이스와 헤드 이동 경로가 모두 한 방향으로 정면일 때 이 구질을 미국 사람들은 데드 스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설명에 앞서 다음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의 출발 방향은 헤드 페이스가 바라보는 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헤드의 이동 경로와 헤드 페이스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볼 때 공은 해당 방향 직선으로 갑니다. 정면에 타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헤드를 인투 아웃으로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헤드 페이스가 바라보는 면이 헤드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게 된다면 공은 우측으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의 이동 경로와 헤드 페이스가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했기 때문에 우측으로 곧장 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구질을 우리는 푸시 또는 밀어쳤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헤드 페이스가 타겟을 바라볼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의 출발은 헤드 페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은 가운데로 출발하게 되고 인아웃 궤도 스윙에 의해서 좌측으로 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구질을 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훅 구질의 끝선과 푸시 구질의 끝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인아웃 스윙의 탄착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헤드 페이스가 헤드의 이동 경로보다 약간 닫히게 되면 타겟 방향으로 향하는데 이걸 우린 드로우 구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반대로 우리가 아웃인 궤도로 헤드를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헤드 페이스가 바라보는 면이 헤드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게 된다면 공은 좌측으로 곧바로 가게 되고 이것을 풀 또는 당겨쳤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헤드 페이스가 타겟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공은 가운데로 출발하여 우측으로 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라이스입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본인은 스퀘어하게 친다고 생각하지만 스윙 궤도가 아웃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측으로 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레슨과 연습을 통해 스윙 궤도를 교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스의 끝점과 풀의 끝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것이 아웃인 스윙의 탄착군이 되는 것이고 헤드 페이스가 적절하게 열린 상태에서 임팩트 되게 되면 이것을 우린 페이드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인투인 궤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치형에 가깝지만 임팩트되는 구간에서는 헤드의 이동 경로가 타겟 방향으로 직선에 가깝습니다. 이때 헤드가 열리게 되면 공은 우측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더 휘게 되는데 우리는 아까 전 우측으로 출발하는 공을 푸시라고 했고 우측으로 휘는 공을 슬라이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 푸시 슬라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헤드의 경로가 직선으로 들어오는데 헤드 페이스가 닫힌다면 좌측으로 출발하여 좌측으로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풀 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끝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것이 인투인 궤도의 탄착군이 되는 것이고 헤드 페이스가 타겟 방향일 때 이것을 우린 스트레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투인 궤도의 탄착군을 우린 다른 말로 와이파이 구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 복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수원 CC 8번 홀과 11번 홀의 모양입니다. 다음 중 공을 안전하게 치기 위해 구사해야 하는 구질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좌도그레 콜에서는 인아웃, 우도그레 콜에서는 아웃인 스윙을 하게 되면 탄착군 모양에 의해서 드라이버가 죽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와이파이 구질은 도그렉에서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황유민 선수가 잠정구를 티박스에 좀 더 우측에서 친 이유를 서술하시오.
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더 우측에서 좌측을 본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다면 9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도그렉은 좌측에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셨으면 100점입니다. 네, 보통 우도그렉은 좌측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페이드를 구사한다고 했을 때 팁박스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티업을 하게 되면 공이 당겨져 풀구질이 났을 때 왼쪽에서 죽을 확률이 있고, 많이 밀려서 슬라이스가 나게 되면 우측에서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팁박스에서 좌측 공간을 보고 치면 좀 더 안전하게 티업이 가능합니다. 황유민 선수는 방금 전 자신의 공이 우측으로 많이 밀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우측에서 좌측 공간을 보고 티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는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물론 드로우로 공략을 해서 지름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불리하지만 우린 이걸 운영이라고 부릅니다. 공격적으로 공략을 할지 보수적으로 공략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장면은 임팩트 순간을 캡처한 모습입니다. 구질을 맞춰주세요. 네, 정답은 드로우였습니다. 헤드 이등급로보다 헤드가 약간 닫혀있기 때문에 드로우성 구질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